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러 가지 뭐 습관부터 시작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아침에 저 헬스장 가서 조깅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하고 그게 습관이었는데, 뭐 그 헬스장까지 그 폐쇄 조치를 하니까 뭐 운동도 못하고 점점점 삶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한 설명드리는 것도 지금 지금 개인 파산 절차에 관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도 조금 뭔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개인 회생 파산을 의뢰인들을 보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없이 또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그냥 맡겨놓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터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뭐 회생 절차에 관한 어떤 신청과 여러 가지 뭐 권리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번에는 회생 절차 들어가면 결재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담보권입니다. 이거는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체권이라고 있는데 말이 참 어렵죠. 일본법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파산채권이라고 이렇게 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성질이 틀립니다. 파산채권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재단채권은 파산 선고 이후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채권을 말하는데, 이거는 특징이 요거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변제가 가능합니다. 마커펜이 다르군요. 자, 그러면은 재단 채권은 그 파산 채권자에 우선해서 얘들보다는 우선합니다. 다만 재단 채권은 이 담보권이 없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은 일반 재단 채권하고 그 다음에 특별 재단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생법, 채무자 회생법 473조, 474조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이 일단 파산 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들이고, 공동의 이익으로 된 비용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어떤 재판 비용, 소송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재단 채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 나라 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도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조세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중에서도 일반 징수 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재단 채권에 속하는 조세 채권은 징수 우선 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에 비해서 앞서는 경우에 재단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금, 퇴직금 같은 거 있죠. 재보상금이라든지, 근로자들은 대체로 영세 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은 당장에 이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재단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 재단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474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부담부 유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증은 유증은 이제 유언으로 증여한다 이 뜻인데, 여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고 수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어떤 그 재산을 갖게 되면 그 유언자의 그 유언 취지에 따라서 일정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재산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 파산 채권은 그 채권 신고를 우리가 채무자가 할 때 이제 채권자 목록을 내거든요. 파산 신청할 때 내고 파산 채권은 일정하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기재하고 신고된 액수나 이런 내용들이 맞느냐 아니면은 다르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제 조사에서 정해지는데, 일단 파산 채권은 그 수시 변제가 안 되고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변제되거나 배당이 되는 건데 일단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재산 채권도 돈이 있어야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그 부동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그 대한민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www.scot.go.kr 여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국민 서비스 그 공고란에 보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그 이제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파산관리인과 협의해서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유가증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을 특허 이런 것들도 그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공매로 처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현금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처리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리스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 업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나 이제 귀금속, 고가품, 화폐 같은 거 현금이야 뭐 파산관제인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저기 신고 계좌 파산관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배당할 때 쓰면 되는 거고, 고가품은 이제 시세대로 팔아가지고 이제 배당 재원을 만들게 된다. 자, 그러면 재산 채권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건데, 파산 채권은 이제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서 이제 목록에다가 채권자별로 액수하고 내용을 적어서 내고 이제 파산 채권자들도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조사의 일반 기일이라는 것이 있고, 파산 채권은 그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채무자가 적어낸 내용과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조사 기일이 있고 플러스 이때 그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된 내용하고 일치하면 목록과 그러니까 이제 목록하고 신고 내용이 일치하면 오케이고,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실시하게 되고, 근데 이제 신고 기간을 법에서 정해 놓거든요. 파산 결정문에서. 근데 신고 기간을 도가해가지고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때는 특별 조사기를 엽니다. 신고 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이 이제 인정해줘야 되냐 부인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일반 조사나 특별 조사기 이거에서 요렇게 되는 거는 뭐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하는 이 파산 절차 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일을
이의를 받은, 그러니까 관제인이 그 인정 못해 하면은 그 이의를 받은 부인당한 채권자가 이걸 신청을 하고, 이 결과에서도 뭐 불복이다 하면은 이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산 채권은 정리가 되고, 종전에 그 관제인이 매각하고 팔아가지고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